예,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 대사관을 영사관을 공격했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전후 좌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향해서 가만히 있는 시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까? 왜 이렇게 전쟁을 못해서 안달일까? 왜 이렇게 자꾸 싸움을 걸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이 점점 이렇게 대담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격 역량도 군사적 역량도 향상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친시아파 이라크 민병대가 이스라엘 내륙에 드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군사기지인 일리아트까지 이제 타격 방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라크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륙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게 이런 군사적 위협이 첫 번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마스 지도자와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슬라믹 지하드 또 다른 테러 단체랑 이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대리 세력을 이게 수개급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규모 테러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테러 징후가 있었고, 또 오늘 이제 4월 5일이 이제 우리는 식목일인데, 이날이 무슬림한테는 무슨 날이냐면 세계 예루살렘 데이예요. 그렇죠. 예. 그 워드 코스 데이라고 쿠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날 또 항상 이슬람 사람들은 그 극렬 테러 세력들은 이런 절기에 큰 테러를 기획을 하거든요. 홍보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그 테러 사전 징후 지표를 보니까 이 위협도가 굉장히 높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란 대리 세력을 총괄하는 IRGC 쿠르스군 최고 실력자 요번에 자히디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폭격을 한 거예요, 이란을. 그냥 일종의 예방적 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자해디를 죽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리 세력을 총괄 관리하는 게 IRGC의 그 최고 실력자 쿠르스군 사령관이거든요. 80세 노인인데 굉장히 노회한 아주 실력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뭐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 시리아에다 더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이란이. 그 이란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중동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바 시아 초승달 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을 연결하면 이게 초승달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생긴 거냐면 1980년대에 이제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의 영토에 전쟁하니까 피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력을 해외로 투사하자. 외부에서 투사해가지고 시아파 인구가 많은 국가를 전선을 외부로 확장해가지고 그들한테 군사, 정치 테러, 내정 간섭으로 영향력 확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벨트가 이제 시아 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시아파 종말론적인 이슬람 혁명을 완성하고 있어요. 이란처럼. 근데 순위파랑 약간 다르고,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이란 영향력 확대, 그 군사력 투사를 외부로 하는 것이죠. 그 시아 벨트 안에 사우디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성공 사례가 바로 어디냐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그렇게 해서 큰 거예요. 그 전략, 그 초승달 벨트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시아 벨트의 북쪽 꼭지점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는 왜 그게 거점이냐면 이란 입장에서 주적 이스라엘 타격하기 위한 전초기지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아 벨트를 총괄제하는 게 아까 보도해드렸던 그 IRGC 쿠스군 총사령관 지헤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계급을 제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대리 세력 총괄하는 게 엄청나게 이들의 어떻게 보면 대외 안보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시아벨트 총책임자를 제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리아는 이란이 이스라엘 타격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전초기지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이란의 전초기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태가 이번에 대사관 폭격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해디도 이번에 제거를 하고 그 전엔 뭐 또 카셈 솔레마니도 제거하고 잘 하는데 이스라엘 군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하마스는 이렇게 제대로 잡아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그 대리 세력을 공격한 걸 두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복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좀 다른 나라보다도 러시아가 이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아벨트의 꼭지점이 시리아라고. 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동에서. 왜 중요하냐면 통상적으로는 러시아는 과거에 이스라엘 계속 공습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중립 혹은 외교적 레토릭 이상의 그런 어떻게 발끈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번 폭격을 두고 계속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권을 훼손했다, 뭐 이란 주권을 훼손했다, 이거 안보리에 제소하겠다,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 정도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IS 그 K 호란 테러 공격 징후 정보를 사전에 포착해서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최초에는 그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했고 맞아요. 또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거 미국이 사주해가지고 스폰서 해가지고 공격한 거라고 그랬었는데 바로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핵심 정보가 IS 소행이라는 게 이란 정보 당국이 컨펌을 해줬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 바로 꼬랑지를 내린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ISK가 지난번 솔레이마니 장군 추도 시기에 또 폭탄 테러를 했어요. 이란을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하고도 IS하고는 적대 세력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시리아 내전 당시에도 러시아, 이란이 공동으로 아사드 정권을 도우면서 누구랑 싸웠냐? ISK의 전신인 IS를 퇴치했어요. 그러니까 IS랑 이쪽 계열이랑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고로 아프간 철권으로 이제 그 재건에 성공한 IS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이란하고 이게 주적 개념으로 좀 붙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번 초승달 벨트를 총괄지휘하는 그 IRGC 최고 실력자를 이스라엘이 제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예방적 타격 있을 수도 있지만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안정화된 시리아가 다시 ISK 개입으로 또 난장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리아가 재입성을 결심할 수 있는 여기 ISS가 다시 시리아에 준동할 수 있는 암묵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안정화가 되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걸 좀 회방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시리아 내전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마스도 버거운데 ISK 너무 복잡해요. 그 ISK는 이제 너네끼리 싸우라는 거죠. 우리는 하마스랑 좀 잠깐 데리고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자꾸 뒷다리 잘 벗어 그래요. 이거 일주일도 안 돼. 이거 일주일만 걸려. 일주일만 시간 주면은 다 싹 정리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뒷다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군사적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참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어요. 예. 조 바이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친이란 정책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의 수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동을 하는데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 봐야죠.